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 금융사들이 배달, 통신, 유통 등 이른바 생활 밀착 업종과 부동산, 가상자산 사업 등에 제약 없이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1분기 반등 흐름을 보였던 정유업계가 다시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정제 마진이 손익분기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2분기 실적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유통사에서 처음 브랜드 캐릭터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을 출시합니다. 이 캐릭터를 활용해 굿즈 판매에 그쳤던 유통과 캐릭터 사업이 이제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제작까지 활용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계약 대출 잔액이 70조 원대에 이르는 등 고령층의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체율도 높아지면서 고령층의 대출 부실이 건정성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수익 구조 다각화가 절실한 현실과 맞물려 비금융 시장 진출이 주요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이미 시중은행 중심으로 통신이나 배달 등 비금융 분야로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지만 규제에 발목이 잡혀 한계가 있는 상황인데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준비하는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은행권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 지주사 실무진과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혁신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은행과 지주사의 비금융 사업 진출과 디지털 전환 이슈에 대한 현장 의견을 당국에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다른 업종 진출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원칙은 몇 년 전부터 금융업 서비스 질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금산분리 완화가 이루어지면 금융회사들이 배달, 통신, 유통 등 이른바 생활 밀착 업종과 부동산, 가상자산 사업 등에 제약 없이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시중은행은 비금융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알뜰폰 브랜드 리브엠과 신한은행 배달 애플리케이션 땡겨요, 하나은행의 쿠팡 등 플랫폼 기업과 제휴를 통한 비금융 서비스 영역 진출이 대표적입니다. 우리은행은 LG U+망을 임대해 올해 안에 알뜰폰 서비스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들의 비금융 사업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만 한시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신사업 진출도 한계가 있어 제도적 손질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최근에는 은행권 전반적으로 핀테크에 대한 지분 투자 확대, 시니어 사업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당국 역시 기존의 금융 규제 혁신과 금산분리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대환대출 서비스 1주년 간담회 자리에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첨단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규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산분리 완화가 이뤄질 경우 은행권의 수익 구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의 금융사 시장 독점화 우려를 이유로 금산분리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올해 1분기 반등 흐름을 보였던 정유업계가 다시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정제 마진이 손익분기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2분기 실적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호실적을 내던 정유업계가 정제마진 하락에 2분기 실적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정유사의 이익을 가늠하는 싱가포르 복합 정제마진이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복합 정제마진은 1분기 15달러까지 올랐지만 유가가 떨어지며 현재 5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통상 싱가포르 정제마진의 손익분기점은 4에서 5달러 수준입니다. 여기에 수급 상황도 밝지 않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 등 신흥국가의 정제 설비가 3에서 4분기부터 생산을 시작하며 공급이 늘어날 예정인데 수요는 그만큼 늘지 않고 있기 때문. 2분기의 경우 보통 휴가철 차량과 항공기의 이동 증가로 수요가 증가하지만 경기 위축 영향과 재고 소진이 겹쳐 드라이빙 시즌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1분기 초가 생산된 재고와 최근 미국에서 방출한 비축류 등을 우선 소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높은 국제유가는 수요 위축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두바이유 기준으로 1분기 국제유가는 90달러까지 올랐다 현재 77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이 같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제 마진이 개선이 되든지 판매량이 많이 늘어야 되는데 3분기도 여전히 유가가 높다라고 하면 정제 마진과 판매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 국내 정유사들은 국제유가와 정제마진 변동으로 인한 손해를 방어하기 위해 친환경 바이오 연료와 액침 냉각 등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유통사에서 최초로 브랜드 공식 캐릭터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을 선보입니다. 이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를 판매하거나 팝업 스토어를 여는 경우는 많았는데 이제는 게임부터 애니메이션 제작까지 활용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잘 키운 캐릭터 하나 10기업 안 부럽다. 캐릭터는 원소스 멀티 유지가 가능해 캐릭터의 인기로 다양한 산업 확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브랜드 캐릭터를 키우고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유통가도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가장 성공한 캐릭터로 꼽히는 것은 사내 벤처 프로그램으로 탄생한 롯데홈쇼핑의 벨리곰. 롯데홈쇼핑은 오늘 자사 캐릭터 벨리곰을 활용한 모바일 게임 벨리곰 매치랜드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영국을 시작으로 태국, 인도네시아를 거쳐 9월 국내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사 캐릭터 IP를 활용해 게임을 만드는 건 유통업계에서 첫 시도입니다. 회사 측은 퍼즐 게임 선호도가 높은 영국을 첫 출시국으로 삼았다며 해외에서 시장 반응을 보고 더 보완해 국내에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사 캐릭터 벨리곰이 1030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인 만큼 핵심 타겟층의 수요가 높은 모바일 게임을 기획했습니다. 타사들도 제2의 벨리곰을 꿈꾸며 브랜드 캐릭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롯데 칠성음료는 구미호를 캐릭터화한 세로 구미로 공식 유튜브 채널에 브랜드 스토리를 담은 애니메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세 연예인들이 내레이션을 맡는데 최근 영상은 조회수 1000만 뷰를 기록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빙그레이 왕자 캐릭터 빙그레우스도 자사 제품 브랜드를 활용한 사례로 독특한 세계관으로 SNS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브랜드 캐릭터는 해당 유통사에서만 만날 수 있는 만큼 인기를 얻으면 브랜드로 소비자를 유입시키는 락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고객들을 친근하게 다가서는 효과 역시 브랜드 캐릭터 마케팅의 강점. 브랜드 고유한 캐릭터를 차별점으로 삼아 소비자를 끌어당기려는 유통가는 캐릭터 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서민들의 급전 수요가 보험사로 쏠리고 있습니다.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계약 대출 잔액이 무려 70조 원대에 이르는데 특히 고령층의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층의 연체율 역시 높아 보험사의 가계대출에서 고령층의 대출 부실이 건정성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금융부 김도하 기자와 고령층 가계대출 현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보험업권 가계대출에서도 고령층의 비중이 상당하다고 하던데요. 네, 전체 인구의 약 14%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지난해 모두 60대에 진입했는데요. 보험사 가계대출에서도 60대 이상 고령 인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60세 이상 고령자의 보험사 대출 잔액 비중은 32.6%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업권에서 상호금융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겁니다. 한상용 한국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서 고금리 장기화와 고령층의 높은 가계대출 연체율 등을 고려하면 보험사의 건전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근 한국금융연구소가 국내 보험업계의 고령층 가계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코리아 크레딧뷰로 데이터에 따르면 보험업권에서 60대 이상 고령층의 대출 증가율과 대출 잔액 비중은 타 연령층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령별 보험사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요. 최근 10년 동안 보험업권에서 60대 이상 고령층의 연평균 대출 증가율은 7.5%로 가장 높게 집계됐습니다. 보험사들의 전체 가계대출에서도 60대 이상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지난해는 50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2019년에는 보험사 가계대출 중 50대 비중이 36.3%, 60대가 26.4%로 9.9%포인트 격차를 나타냈는데요. 4년 만에 50대와 1.5%포인트 격차로 좁혀진 걸 보면 60대의 보험사 대출이 대폭 늘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이 보험사 대출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배경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한국금융연구원은 퇴직한 고령층이 창업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보험 약관 대출 등 보험사 대출이 크게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 60대 고령층이 퇴직 후에 창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또 소득이 급격히 줄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한 차입 수요도 늘었다는 설명입니다. 직업이 있다가 없어지면 이제 은퇴를 하면 이제 아무래도 신용 면에서 좀 떨어지잖아요. 약관 대출이라 그래서 나중에 받을 보험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은행에 비해서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담보 대출을 많이 늘어나는 거죠. 소득 불확실성이 높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임대부동산 투자, 창업 등 자영업 진출과 기타 생활자금 마련 필요성이 늘면서 보험사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 보험업권 대출에서 60세 이상 고령층 자영업자의 대출 비중은 40.4%로 타 연령층 대비해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생계형 대출 비중 역시 60대가 2.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퇴직 후에 상환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고령층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과제로 떠오른 겁니다. 이 고령층의 보험 대출 수요가 늘어난 만큼 또한 연체율 위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보험업권 연령별 연체율을 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연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업권의 연평균 연체율은 60세 이상이 0.5%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령층의 경우 취약차주 비율이 높고 자산이 부동산 등 실물 자산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보험업권에서 60세 이상 취약차주 비중은 6.73%로 타 연령층과 비교해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서 실물 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중은 21.93%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금리로 연체율이 상승해서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취약차주인 고령층은 이금융권에서도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보험사에서 생활비나 사업자금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본인 보험 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또 고령층 자산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대출의 연체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상용 연구위원은 보험사의 가계대출에서 대출 부실이 건전성 위험으로 번지지 않도록 고령층 차주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금융당국이 취약차주 지원 대책에 고령자 부문을 더욱 고려할 필요가 있고 고령층의 대출 확대나 부실 위험을 막기 위해서 신용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모기지론의 활성화와 고령층의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보험사들이 건전성 관리에 긴장하고 있는 만큼 고령층 연체율 현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랑스의 헬스케어 투자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 아키메드가 코스닥 상장사 제이시스 메디칼 인수에 나섰습니다. K뷰티 위상이 높아지면서 미용기기 관련 기업의 러브콜이 이어지며 M&A 각축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의 주가가 18.59% 급등한 12,76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공개 매수 소식에 주가가 급등한 겁니다. 2004년 설립된 제이시스 메디칼은 포텐자 등 고주파 미용 의료기기 기업입니다. 2021년 스펙 합병으로 코스닥에 입성한 제이시스 메디칼은 지난해 36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아키메드 그룹은 오늘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제이시스 메디칼의 지분 약 72%를 사들입니다. 이는 총 7,244억 원 규모로 공개 매수에 성공하면 자진 상장 폐지 수순을 밟는다는 계획입니다. 공개 매수 예정가는 13,000원, 주관사는 NH투자증권입니다. K뷰티 위상이 공고해진 가운데 호실적을 기반으로 한 국내 미용 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인캐피탈은 클래시스를 인수했고 루트로닉은 새 주인으로 한행컴퍼니가 등판했습니다.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는 리쥬란을 보유한 파마리서치도 인수합병 시장에서 매각 이야기가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장 APR과 클래시스, 이루다 등 미용기기 관련주의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10건 중 6건은 전고점 대비 80% 이상 회복된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라면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하나 고민이 질 텐데요. 서초와 용산 지역의 역대 최고가의 80% 수준까지 올랐고 노원, 도봉 등 지역은 아직 이렇다 할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수요 쏠림 현상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며 회복 국면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10채 중 6채는 전고점 대비 80% 이상 회복된 가격에 거래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가격대별로 살펴보면 종전 최고가보다 높거나 같은 100% 이상 가격에 거래된 비중은 9.3%, 90% 이상 100% 미만은 14.5%, 80% 이상 90% 미만은 36.6%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월별로 살펴보면 1월에 80% 이상 가격에 거래된 비중이 54.5%에 그쳤으나 2월부터 꾸준히 상승해 5월 66%를 기록했습니다. 전고점 대비 80% 이상 매매 거래 비중은 서초구가 90.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용산구와 강남구, 종로구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종로구와 용산구는 전고점 100% 이상 매매 거래 비중도 각각 27.7%와 23.9%로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들 지역은 새 아파트와 대형 아파트의 선호 영향에 따라 매매 거래 가격이 종전 가격을 경신한 걸로 분석됩니다. 반면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는 전고점 대비 80% 이상 회복한 거래 비중이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선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희소 가치가 높은 단지의 수요가 쏠리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기아가 오늘 연식 변경 모델 더 2024 모닝을 출시하고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모델은 GT 라인 트림을 새로 추가하고 신규 사양을 적용해 운전자 편의성을 향상했다는 게 기아의 설명입니다. 외관은 라디에이터와 인테이크 그릴을 확장해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했고 디퓨저가 적용된 후면 범퍼, GT 라인 전용 엠블럼 등이 적용됐습니다. 특히 국내 내연기관 경차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를 기본 탑재했습니다. 지능형 주행 제어 기능 장치를 탑재해 편의성을 높였고 모든 트림에 차량용 소화기를 장착했습니다. 판매 가격은 트림별로 1,300만 원대 초반부터 1,800만 원대까지 책정됐습니다. 하나오션이 대형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선 한 척을 진수하며 본격적인 해상풍력 밸류체인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진수한 대형 WTIV는 지난 2021년 카델라사로부터 수주했습니다. 길이 148m, 폭 56m 규모 설비로 15메가와트급 대형 해상풍력 발전기 5기를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선입니다. 수심 65m까지 발전기 설치가 가능합니다.
최근 해상풍력 발전기 용량은 기존 10메가와트 이하에서 10메가와트 이상으로 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성장하는 해상풍력 시장과 대형화되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기 수요에 발맞춰 대형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선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수한 WTIV가 성공적으로 인도되고 나면 급증하는 대형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선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WTIV 건조를 넘어 해양 에너지 가치 사슬 전반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풍력 사업 개발과 더불어 하부 구조물, 해상 변전소 등의 제작, 운송, 설치, 유지 보수에 이르는 해상풍력 토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윤봉길, 이봉창 의사와 함께 독립운동 3명의 의사로 불리는 백정기 의사. 10여 년간의 그의 독립운동은 6.3정 의거로 막을 내렸는데요. 올해로 순국 90주기를 맞아 처음으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당시의 발자취가 새롭게 조명됐습니다. 그의 38년 생애를 뒤돌아봤습니다. 신홍관 기자입니다. 백정기 의사는 1940년 김구 선생 주선으로 윤봉길, 이봉창 의사의 유해와 함께 안중근 의사의 빈 묘지가 있는 서울 효창공원에 안장됩니다. 천국 12년 만에야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겁니다. 1933년 중국 상하이 6.3정에서 중국 주재 일본공사 처단을 위한 거사가 직전에 발각되고 맙니다. 옥고 신서에서 꿈에 그리던 광복을 보지 못하고 수감 이듬해에 끝내 순국합니다. 6.3정의의 결정적인 실패 사유인 상해 일본 총영사관의 역공작과 밀정의 사실이 아흐케이 로컬 콘텐츠 연구소가 보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마련한 90주기 학술회의 자리에서 최초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일본 밀정공작주의부의 내사 보고서가 이날 처음으로 공개된 것입니다. 밀정이 공작으로 이렇게 허망하게 당해가지고 그날 속된 말로 일망타진이 돼버렸을까? 그리고 아까운 그 독립운동가 3명이 잡혀가고 한 사람은 옥살을 해야 될까? 그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실수를 했을까? 어떻게 공작을 일본에도 했는가를 총 한 번 쏘지 못하고 밀정공작으로 일망타진된 중국 주재 일본공사 암살 미수 사건의 전무가 당시 작성된 수사보고서에 담겨 있어서 역사적 충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학술회의 발표자는 거사를 실패로 돌리게 한 당시 밀정도 추정해봅니다. 아울러 다른 독립운동가에 비해 시민과 대중에 알려지지 않은 백정기 의사의 독립운동 활약상과 애국정신은 물론 인간적 면모도 새롭게 조명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학술회의를 좀 통해서 보다 더 좀 정확하게, 보다 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국밥 백정기 의사님의 삶을 조망을 해서 조금이라도 많은 국민들께 국밥 백정기 의사의 그 삶과 투쟁이 좀 알려져 나갔으면 좋겠다. 또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하나의 지표가, 좌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독립운동사에서 백정기 의사에 대한 재인식은 물론 독립투사의 애국정신을 기리며 미래 탐구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기념사업회와 유족을 지원하는 정읍시도 선양사업에 더욱 힘을 기울이려고 했습니다. 백정기 의사를 비롯한 애국 선열의 뜻을 계승하고 시민화합과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면서 적극적인 보훈사업 발굴과 추진을 통해 선열들의 숭고한 위협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서울경제TV 호남 신웅관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내년 3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내부 통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제도 개선 최종안에 대해서도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나은행이 전국 지역민들이 시원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전 영업점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합니다. 예년보다 폭염과 폭우가 더욱 귀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작년보다 한 달 빠르게 쉼터를 개방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중국, 베트남에 이어 세 번째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사무소를 세웠습니다. 독일의 유럽 전진기지를 둔 880여 한국 기업의 전략 파트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주식이 현지 시간 10일 액면 분할 후 첫 거래를 시작합니다. 지난 7일 10대1로 액면 분할을 단행한 엔비디아는 이번 액면 분할이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